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요 며칠 증시가 잘 오르나 싶더니 오늘은 조금 많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봐야겠죠.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자 안도하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인사에 대해서 뭔가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 사람들이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센트는 온건파로 트럼프의 과격한 관세 정책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더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금 가격 하락했고 WTI도 하락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또 상황이 또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번에 3%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또 성장주가 좋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성장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곧 발표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또다시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중국 기업 중 많게는 200여 곳이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HBM 중국 선적을 제한하는 규제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엔비디아 보고 중국에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악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4%나 급락했고 다만 그 외 반도체 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IRA 보조금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들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밤 캘리포니아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급하겠다. 거기 신경 쓰지 마.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기후에 민감한 지역이고 또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며 또 지역 색깔은 민주당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좀 반기를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등장하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테슬라가 오늘 4% 하락했다고 했죠. 아니 얘도 전기차인데 왜 하락했나 하고 봤더니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이 뿌리 내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등인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뭔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등이니까 야 너는 보조금 안 줘, 이렇게 말을 했다 뿐이지 사실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뺨때기를 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4%나 하락했고 리비아는 13%, 루시드는 3%, 니콜라는 3%등 다른 전기차주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차전지는 어쨌든 땡큐겠죠. 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정일릿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야, 확실히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트럼프 당선 후 2차 전지 업종이 많이들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2차 전지 업종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키움증권에서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중국 관세 상향 조치에 따라 반사수혜도 기대할 수 있으며 FSD 승인으로 전기차 침투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그거는 사실 전기차 아니면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현지 공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수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낮아진 기대치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 야, 이것도 밀렸군요. 원래는 25년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5년에는 2차 전지가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26년으로 밀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언젠가는 올 미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6년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뭐 내년 초중반 그때 좀 줍줍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세적인 반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도 있었으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 소식 이런 것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걱정은 여전히 많은지 윗꼬리가 심하긴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첫 번째 행정명령이 뭐가 될까라고 봤더니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일단 때리고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원인은 뭐 다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마약이 정말 싫은가 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는 많은 범죄와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의 침략이 멈출 때까지 이 관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펜타닐의 유입을 막지 않으면 관세로 처벌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언급했던 만큼 충분히 예상이 되어 왔던 일인데요. 그리고 또 펜타닐의 그 뒤에는 바로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펜타닐의 제조와 유통은 멕시코에서 이뤄지나 원료 물질은 중국에서 공급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일단 멕시코 입장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 봤다시피 멕시코의 수출이 무려 70%가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자, 이거 볼 때마다 그 가슴이 좀 시려요. 요즘 증시가 좀 바닥에서 올라올 똥 말똥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긴장감도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핏 아저씨는 이 와중에 주식 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채권을 사는 모습. 자, 워렌 버핏의 에커셔 웨이가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과 금융주 등을 연거푸 줄이면서 현금을 빵빵하게 늘리는 와중에 이 와중에 단기 채권에도 강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채권 투자액은 총 3,040억 달러로 주식 투자액인 2,7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주식보다 채권 투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00년 초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버핏의 이러한 선택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 없다 이러한 얘기가 된다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 버핏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으로 전환한 것은 주식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과거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으면은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뭔가 잠잠하긴 하지만 혹시나 이게 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언제 떨어져도 뭐 이상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원금 좀 찾고 그때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ETF 중 하나입니다. TLT라는 거고 한 배짜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TMF 세 배짜리라고 하죠. 세 배짜리는 그거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TLT 같이 이렇게 한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시가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나도 버핏처럼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채권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핏은 아마도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상한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네이버 멤버십으로 넷플릭스 보세요. 곧 오징어 게임이 개봉하다 보니까 아마 넷플릭스 구독을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일각에서는 주변에 넷플릭스 아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네이버가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면은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이겁니다. 참고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월 구독료는 4,900원, 연간으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를 결제하려면은 무려 5,500원인데, 뭐야, 야, 이거 네이버 플러스 하면은 이거보다 더 싸네, 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넷플릭스 결제할 일이 있다면은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저끼리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쓸 때마다 뭐 몇천 원씩 그리고 뭐 비싼 거 사면 몇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많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쿠팡 멤버십 사용 인원은 1,400만 명, 네이버는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택시는 역시 카카오. 지금 택시 업계는 어떤 상황일까요? 택시 호출 서비스 MAU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카카오 택시가 역시나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무려 10월에 1,300만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택시 호출인 우버 택시는 70만, 타다는 6만으로 사실상 독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접근성이 차이가 나다 보니 그리고 카카오가 우리 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다 보니 이 독점은 아마도 깰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독점을 깬다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몇 년 안에 열릴 텐데 그때가 아마 가장 가까운 기회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저출산의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이네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걸까요? 올해 출산율 전망치가 0.73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9년 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년간 0.76까지 정말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가 뭔가 바로 7월에서 8월 둘 다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으며 8월 혼인 건수도 작년보다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증가해서 막 한 명대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에서 멈추기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도 정말 오래 올라온 섹터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코시국대 15,000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는 27만 원을 찍기도 했었죠. 거의 한 4년 만에 20배나 오른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승세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 상승의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 전쟁 두 개가 곧 끝날 거라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진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도 막 러시아가 전쟁을 걸고 하는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찍히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과거 같지는 않겠죠. 투자 심리는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LIG 넥슨의 차트를 보면은 120일선도 깨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 이거 월봉입니다. 과거부터 막 쭉쭉쭉쭉 올라왔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위에서 윗꼬리 음봉을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끝일지 일단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내년 3월 한강버스 출발. 자, 한강버스가 다닌다는 거 과거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드디어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배 두 척이 먼저 도착했는데 가람호와 누리호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근데 이거 겨우 두 대밖에 없냐 하고 봤는데 그런데 앞으로 10대가 더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12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항된다고 합니다.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가 있다고 하며 최고 시속은 37km, 일반은 75분, 마곡 여의도 잠실만 서는 급행은 54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용요금은 3,000원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탈 일이 있다면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콩에 있는 페리 같은 느낌이라 아마 관광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대한항공 52주 신고가 써냅니다. 대략 8월쯤에 저점을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던 대한항공 이제는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나온 호재는 드디어 4년 만이죠. 이번 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유럽에서도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중국발 호재도 조금은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최근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참고로 내년 예상퍼는 6 정도 되는데 다만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3% 정도의 배당을 주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좀 적정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좋은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일단 요즘 투자하기 좀 어려운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방산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반면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섹터는 뭐가 있을지 한번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항상 많이 봤었고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유는 제외하고 빠르게 나열만 해보자면은 조선, AI 소프트웨어, STO, 자율주행, 로봇, 의료 AI, 엔터, 원전 요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참고로 이 차트들은 그냥 섹터별 강한 주식을 한 개씩 꼽은 거지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D 현대 미포 차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계속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AI 소프트웨어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죠. 셀바스 AI 등 최근 바닥권에서 거토향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TO랑 자율주행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공부했었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로봇과 의료 AI입니다. 야, 둘 다 차트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겉토양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올라갈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엔터주 이것도 진짜 많이 공부했었죠. 최근 들어 정말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고 있고 원전주는 사실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우상향 되면서 이제 정배열이 되는 친구들이 있죠. 요러한 친구들을 꼭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절대 혼자 올라가는 거 말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 친구들을 먼저 보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뀌는 그 친구들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코스맥스 싸도 너무 싸다. 화장품주들이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최근 조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에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주가 19만 5천 원을 제시. 자, 코스맥스는 세계 최대 ODM 업체입니다. 가장 많은 인디 브랜드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R&D 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고 신규 고객사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과 다양화된 고객 포폴은 오히려 안정성과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다만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이 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가질 수 있겠네요. 참고로 코스맥스는 현재 12개월 전망포 13.3배로 절대적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KBT 글로벌이 확대될수록 수혜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면은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과연 코스맥스의 메리츠증권의 말처럼 19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첫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찬 공기가 남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가 3에서 8cm, 강원 내륙은 5에서 15cm, 제주도는 5에서 15cm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7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할 예정이며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내 손해예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두 가격이 비싸요. 엘니뇨와 이상 고온 등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1년 동안 2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요즘 커피 먹으러 가면은 야 이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로부스타 원두 산지의 주요 지역에 가뭄이 일어났고 커피 생산량이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90%나 상승. 하지만 이 가격 강세는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오면은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계속적으로 기상이변 최근 계속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결국은 우상향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커피 변동성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좋아지길 바라보며 워렌 버핏이 걱정하는 일이 우리의 원금 다 찾고 일어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